나중에 앉아있으면 이 표로 그러는 거 아니야? 사무처 직원들이 아직까지 일을 안 도와줘가지고 저희가 좀 이거 아까 옆자리 빼어놓지 오늘 늦게 했으니까. 우리 회의 관련된 걸 먼저 사무총장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요 이거 회의 주제한 부분을 먼저 사무총장님께서 이거 불러드릴까요? 아니 저는 명패 좀 주세요. 여기 다치고 했다니까. 명패를 좀.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먼저 좀 나왔습니다. 지금 기자회견 끝나고 이제 오시는 것 같아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고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원내대표랑 지금 오고 계세요. 네. 그러면 뭐 전성균 최고. 먼저 안내를 해주시죠. 자, 사무총장 직무대리 유성호입니다. 먼저 그 최고위원 회의 의장인 당대표 주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주재권은 회의를 주도하는 주최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한국표준회의 규칙에 의거해서 의장의 주재권은 물리적 회의 공간 설정, 의사 진행 발언권 부여, 회의장 질서 유지 등을 포함합니다. 물리적 회의 공간 설정에 관해서는 좌석과 명패 배치 등 회의 공간에 대한 물리적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주재권자인 당 대표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권 부여입니다. 주재권을 가진 이가 의사 진행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허가 없이 발언할 때는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언 시간에 대한 향후 제한 시간 설정입니다. 발언권을 부여받은 자라도 일정 시간, 예를 들면 5분에서 7분 그렇게 발언을 하도록 하며 7분 이상이면 발언 마무리에 대해서 요구받을 수 있고 10분 이상은 의장이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회의 질서 유지입니다. 개회, 정회, 속개, 폐회 결정은 의장만이 할 수 있고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의사 일정 변경, 질서 방해자에 대한 퇴장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각종 원칙이 있습니다. 회의를 위한 정족수, 의사 정족수 3분의 1 이상,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의결 정족수 2분의 1 이상입니다. 외에 한 의제의 원칙, 통역 배제의 원칙, 평등 보장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등을 적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오시기 전에 제가 기존에 천하람 원내대표를 만드셨어요. 거기에서 2명의 최고위원의 긴급 최고위 개최 요구가 있어서 토요일에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10일 간담회실에서 긴급 최고위를 가지고자 합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조대원 최고께서는 회의 소집 권한이 없는 분이 소집하고 최고위 참석 자격이 없는 분이 있는 단톡방이라 나간다고 하셨고요. 제가 대표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은하 대표입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님께서 올려주신 위회의 소집 통보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말씀드립니다. 라고 해서 작성했던 것을 읽어드리며 이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당규 최고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제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집 요구에 따라 일시와 장소를 정해서 회의를 소집할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위 당규 제3조 제1호입니다. 따라서 말씀 주신 두 분의 최고위원님의 소집 요구에 따른 임시회는 제가 일시 장소를 지정해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의 안건은 회의 하루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당규 제9조 제3항입니다. 그러나 원내대표님의 위 메시지에는 안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집 요구를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유성호 사무총장 직무대리께 요구하는 회의 안건의 요지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 즉시 위원님들께 안건을 통지하고 제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의 시점으로 회의 일시를 지정하여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집 권한이 있는 당대표에 의해 소집되지 않은 회의는 개혁신당 당원당규상의 최고위원 회의가 아니며 임의적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모임에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개혁신당의 당원당규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넷째, 아울러 이 방에는 조대원 최고위원이 계시지 않고 또 최고위원이 아닌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방에 통지되는 것은 당규상의 통지 효력이 없는 임의적인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럴수록 당원당규에 입각하여 원칙 있게 당무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가 토요일에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오전까지 어떠한 안건도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임시 최고위원회 안건 제출 관련 안내해서 올렸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임시 최고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긴급한 경우에도 회의 안건을 사전에 의장인 대표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요청하신 시간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회의 개최 여부를 판단하고 소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활하고 적법한 최고위 운영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장으로서 최종 결정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답변 없이 어저께 임시적인 임의 모임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했던 회의 자체에 개혁신당 최고위원 3인의 성명서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당 성명서가 최고위원회 성명서라는 참칭은 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고위원회의 성명서가 되려면 정식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응당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아직 안 오셔서. 그리고 어제 천하람 원내대표께서 사실은 2시 그 임시 모임 하기 전 1시 45분 정도에 전화를 주셔서 뭐 급한 사고가 있어서 제가 지금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오늘의 그 최고위원 회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몸은 괜찮으냐라는 거를 이제 여쭤보고 했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면 뭐 2시 그 임시 모임은 안 하시는 거죠? 라고 여쭤봤을 때 뭐 상황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에게 물어보고 이 공개회의를 할지 아니면 미룰지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두 분의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께서 공개회의를 원래대로 진행해 주시길 바라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 공개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소리
지르지 못하게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야,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나와. 유튜브 카메라. 다들 들어오실 수 있게 해주세요, 위원들. 뭐 하는 거야? 전 국민이 바라보는 이 상황에서 왜 들어? 아니 들어가는 보고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건 좋은데 보고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누가 들어가자. 아니 들어가지 말래요. 보고도 안 해요. 말어. 이렇게 자, 나가서 멈추게 해주십시오. 보고도 안 합니까? 사무총장, 저기 카메라 잠깐만 비켜주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자, 위원님들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최고위원들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들어오세요. 위원님들. 아니, 친구가 아니야. 뭐냐고 내가 아니, 친구가 안 나와, 야. 아니, 안 된다니까. 위원장 들어오시면 되죠. 네, 뭐라고? 최고위원 들어오십시오. 아, 이거 왜 전국민이 바라보는 데서 이러는 거야? 뭐라고요 이거 왜 자, 이러는 노세요. 노세요. 왜 노세요. 이러냐고요? 노세요. 아니, 힘으로 밀어온 건가? 거야? 시회장을 왜 내가 뽑고 가요? 내가 사무총장이야. 제 사무총장이야. 뭘 가만히 공부해? 계세요. 조용진 위원장님, 당협위원장님. 자 대표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니까 들어오세요. 잠깐만요. 대표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니까 다 들어오십시오. 네, 그거 들어오시는 걸로. 네, 대표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네, 기자분들 들어오시고. 국민이 바라보는데 국민이 들어온 걸 몰라. 권한이 없는 당직자들이 최고위원회 출입을 막아요. 국민 들어온 걸 아세요? 그러면 안 되지. 국민 무서운 걸 알아야지. 연구 많이 하셨네 전부 다. 아니 공개인데 왜 닫아요? 갖고 있는데 왜 이게? 공경이 이렇게 문을 확 여는 거야?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자, 사무총장 직무대리 유성호입니다. 오늘 그 최고위원 네, 오늘 뭐 다들 기다렸습니다. 오셨으니까 우선 최고위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뭐 공개 발언에 관련된 회의 진행을 유성호 사무총장 대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허은하 당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하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를 훼손하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단죄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투쟁과 희생이 만든 결실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공수처 검사들이 탄 차량을 파손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서 폭력을 행사했으며 당당 판사를 살해 위협하고 헌법재판소까지 침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수십 명이 다쳤고 5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먼저 부상당한 경찰관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명백한 폭력이며 내란 행위입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체포된 폭도들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담자와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비호한 국민의힘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튜브 생중계로 보고 있다면서 지지자들을 선동을 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관저로 몰려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란 선동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 내란의 공범이 다시는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책임을 회피하며 해외로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야당의 내란 선동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윤상현 의원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며 방미단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계엄 내란 사태의 주범들이 대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혼란은 야당의 내란 선동 때문이 아닙니다.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독재자의 만행, 그리고 그를 끝까지 비호하는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비겁한 해명과 해외 도피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단죄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내란에 가담한 정치 세력, 공권력 오남용 사례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민주주의를 유리라는 그 어떤 권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헌정 질서를 정상화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겁니다. 다가오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을 위해 오픈 공관위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당원 당규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조직들도 오늘부터 하나씩 정비하여 당을 더욱 체계적이고 강한 개혁 정당으로 만들어갈 겁니다. 오늘 참석하신 최고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당이 다시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개혁 정당, 정상적인 정당,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개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천하람 원내대표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본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렇게 폭도들에 의해서 유린된 것은 헌정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분쟁이 있더라도 평화적으로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우리 체계 질서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원칙을 우리 개혁신당이 당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보면 최고위원회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최고위원회 일원으로서 송구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본인의 당원 소환 또 이런 임시전당대 소집 요구서를 받아주신 것 저는 뭐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 구성원들이 당원들이 모은 당원들의 총의가 담긴 이런 요청서들을 가지고 최고위원장이 입장하려고 하는데 당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 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담겨있는 종이들이 최고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절차를 지킵시다.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수만 장이 모였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절차적으로 잘 반영하고 그것이 설령 본인에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관계없이 이 당원들의 의사를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또 우리가 사무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당원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일 처리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임면에 대한 권한도 없이 이렇게 와 계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나가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돼야지 우리 당원들의 이렇게 많은 외침들도 제대로 우리가 담아낼 수 있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이렇게 많은 당원들의 요청이 순식간에 모일 정도로 당원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재현 수석 최고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오늘 발언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조대원 우리 최고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제가 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최고님, 그동안 당 사무처 당직자로서 유일하게 노조 인원들의 불법 행위에 동참하지 않고 장시간 그들의 괴롭힘과 압박을 견뎌가며 당무를 수행해 왔으나 더 이상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기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기에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저는 지난 13일 월요일 직접 촬영한 최고위 사진을 당 공식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였으나 저녁 9시 35분경 홍보국 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누가 허락 없이 무단으로 해당 사진을 삭제하였고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비롯한 홍보국 업무 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접근 권한을 강제 차단하여 저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일에는 저들이 사무실 직원 명단을 작성, 국회 경호과에 제출하여 해당 인원 외에는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제 이름만 누락하여 사무실 출근까지 노골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당 사무처 직원이 사무실 출입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더욱이 저는 노조의 파업에 처음부터 일관되게 동참하지 않았던 바 작년 12월 30일 총무국으로부터 강제로 국회 출입증을 정지당하여 현재 20여일 가까이 출퇴근 때마다 번거로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고 사무실에 출근해 왔습니다. 당무를 거부하고 무기도식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일을 하려는 당직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무실 출입을 저지하는 불법 행위까지 자행한 저들의 잘못을 더 이상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들이 허구한 날 외쳐대는 정당한 권리이자 당 정상화인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일을 하려는 당직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인사위를 구성하시어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제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준석 의원이 안철수, 손학규, 윤석열 이 권력자들과 싸울 때 국민들이 왜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고 환호했습니까? 바로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약자였지만 모두가 강자의 횡포에 권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할 말을 하지 못할 때 약자가 당당히 국민만 바라보고 진실을 얘기하고 권력자에게 맞섰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준석 의원을 열렬히 지지했던 것이고 저도 역시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이준석 의원의 당선을 마음으로부터 간절하게 소망하며 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준석 의원이 저렇게 당원 당규를 들먹이고
국회의원들을 동원하고 수많은 팬덤 지지층을 동원해서 좌표를 찍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그 팬덤 몇만 명 되는 팬덤을 벗어나서는 국민의 90% 이상이 이준석이 이제 끝났다. 이준석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이준석 정말 저 정도인지 몰랐다.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며 이준석 대선 앞서서 본인 인격 수양부터 하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강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자가 되어서 자신이 약자일 때 당했던 것을 똑같이 약자에게 행하며 약자를 괴롭히고 인격을 말살하고 멀쩡하게 일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악녀로 만들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렇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노조원들 저도 약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성명서를 보고 저도 대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하고 속으로는 좀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현재 노조원 개인은 약자일지 모르지만 그 뒤를 받쳐주는 그 천하의 이준석도 어쩌지 못하고 그 자리에 대해서 두둔하고 버티는 김철근이 있기 때문에 김철근 전 사무총장이 버티고 있는 뒤를 봐주고 있는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좌표를 찍으면 아무리 국민과 당원들이 선출을 해도 하루아침에 악마가 돼서 꺼져 내려지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당 재정의 투명성을 전당대회 때부터 주장하면서 당 재정을 전부 다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무총장 직무대행한테 빨리 당 재정 공개해서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나오니 빨리 통장 확보해서 공개하라고 했는데 사무총장이 직원들한테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요지부동 무시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약자입니까? 저는 빨리 법적인 조치를 해서 선량하게 일하려고 하는 다수의 볼모 잡힌 사무처 직원들을 그 몇 명 주동하는 사람과 분리시켜서 당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처 여러분, 여러분이 싸울 대상은 여러분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허나 조대원이 돼야지 이렇게 자신보다 약자, 자신보다 힘이 없는,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벌벌 떨면서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저한테 지켜달라고, 이걸 세상에 알려달라고 얘기한 그 직원을 좌표 찍어서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행태를 보면 이번에도 분명히 이 직원의 약점을 캐고 신상을 공개하면서 난도질을 할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절대로,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성균 최고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전성균 최고위원입니다. 진짜 분노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지지율 보셨습니까? 1.9입니다. 1.9면요 사형 선고입니다. 이기 지도부 오늘 사형 선고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이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까? 일반 상황에서 1.9면요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 내려와야 됩니다. 다 당이 망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들 소진시키고 뭐 볼모를 잡고 이렇게 막말하고 계신데,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당 정부 총사퇴하고, 두 번째는 막말한 거 사과하고, 임시정당대회나 당원소한테 요청됐으면 받고 해야지 돌아갑니다. 리얼미터 1.9면요 이번 주 금요일날 한국갤럽 보십시오. 얼마 나오는지.
1월 20일이 개혁신당 1주년이라고 하는데 1주년의 성적표는 1.9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성영 정책위 의장이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정성영입니다. 오늘도 최고위원 회의 시작 전에 큰 소란이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개혁신당이 지지율이 1.9% 나왔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도 여기에 계신 허은하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당내 분란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내 분란을 화합 못 시키고 단합 못 시키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에 있다가 개혁신당에 입당했다는 여러 명의 젊은 친구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다시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갑시다.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개혁신당에 입당한 당원들은 이준석 의원님을 중심으로 여기 훌륭하신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섬기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천하람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구속이 됐습니까? 국민들의 투표로 대통령에 선출이 됐는데 소통이 안 되고 고집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됐다고 봅니다. 우리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단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망가지자고 하는데 망가질 사람만 망가지십시오. 최고위원 하기 싫으면 사표 내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당대표 흔들지 마시고 최고위원 하기 싫은 분은 그만두시고 개혁신당 화합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합니다. 조기 대선이 있는데 이런 일정을 가지고 개혁신당에서 훌륭한 대통령 후보 모시고 훌륭한 정치인 이준석 의원님을 모시고 수권 정당이 될지 의문이 갑니다. 작은 정당이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작은 정당 더 화합하고 잘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이준석 의원님께서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인 대표 최고위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우선은 뭐 다른 최고위원님들의 발언에 제가 반박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이 당원 서명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에 나와 있듯이 약 1만 5천 명 이상의 당원분들께서 우리 허은하 대표의 당원 소환, 조대원 최고의 당원 소환, 그리고 임시 전당대회 소집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당원 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의 당원 당규에 당원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근거하고 있는 당의 행위이고 임시 전당대회 또한 허은하 대표 또는 지도부가 거부할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원들이 으뜸 당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반드시 개최하게 되어 있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당원들의 뜻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좌표를 찍는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 판단도 없이 그저 서명만 한 사람들, 우리 개혁신당 당원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정확하게 노조의 성명, 그 당직자들이 어떤 고통을 지금까지 실토하고 목소리를 냈는지를 보고
정확하게 알고 신중하게 서명을 한 이 서명지가 15,000장 이상이 모인 겁니다. 최고위원이라면, 지도부라면 이런 당원들의 소중하고 정말 신중한 목소리를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빨리 이 접수된 임시전당대회 소집과 당원 소환에 대해서 허나 대표와 지도부는 응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성영 임시 의장님께서, 정책의장께서 혼자 사퇴하시라는 막말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예의입니까? 지도부 총사퇴하자라는 것이 왜 사퇴하자고 하는 거겠습니까? 일말의 사퇴에 대해서 책임을 지자는 겁니다. 책임을 지자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총사퇴하자라는 그 본인의 제안, 정치적 결단을 혼자 사퇴하라는 비아냥과 조롱으로 대한다는 것은 이 갈등을 풀어낼 생각은 없고 그저 이 갈등을 계속 끌고 나가면서 당권을 집착하겠다는 어리광밖에 안 됩니다. 부탁드리건데 상호 간의 예의는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당원들의 서명을 가지고 최고위장이 들어오는데 비서실장과 정무실장 등 권한이 없는 자들이 막는 이런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판에 맞이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문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당적증명서를 띈 15,000명 이상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비서실장이 대표의 측근들이 권한 없다라고 하면서 물리라고 막는 이런 사태가 지금 개혁신당의 본질입니다. 당원들의 목소리는 묵고하고 그저 그냥 그 한낱 알량한 권력에 집착하는 그런 지도부가 들어선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망상에 빠지지 맙시다. 제발 노조의 성명을 봅시다. 분명히 당대표의 지역 사무국장이 당대표실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당원, 당직자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언론, 대구 언론사인가요? 당대표가 지방에 내려가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낚시자들 우르르 끌고 오더라. 마치 국민의힘 당대표인 줄 알았다. 왜 이렇게 허례허식이 있느냐? 라고 지적받았던 것이 우리 대표와 지도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음해이고 모략입니까? 망상입니다. 제발 본인의 잘못을 좀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본인을 향한 비판을 다시 한번 좀 객관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실관계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두 발언은 토론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순서가 왔을 때 자신의 발언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음해와 모략이라는 것은 제가 하나 둘 밝혀나갈 거니 그건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 부분은 추후 말씀드립니다. 당원 소환제에 대한 말씀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요청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들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성 하셨는데요. 우선은 서명 절차가 있으면 또 청구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저희 당원당규상에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이 부분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개혁신당은 절차를 우선하는 정당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사항에 당무감사위원회 위원들 오셨습니다. 하나 둘 해서 이곳으로 절차 진행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절차를 진행하고 해 나갈 때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기존의 양당이 못했던 정당 민주주의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차를 지키실 수 있도록 제가 해당 당무감사위원회 요건까지 갖췄으니까요. 그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될 테고 아마 그 안에 또 이제 당원들이라고 하셨을 때도 아마 당원에 대한 확인 절차들을 사무처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무처가 이제 일에 복귀하셔야겠죠. 이번 기회로 우리 사무처 여러분 제발 일해 주십시오. 대표가 아무리 밉더라도 우리 당을 위해서 이제 당무 복귀하시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최고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제가 있고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또한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일하고 싶으신 분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위해 저희 지도부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당원당규 유권 해석에 대해서 법률 자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당원당규의 유권 해석은요, 당 최상위급 집행기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당무위원회에서 당원당규의 유권 해석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같은 경우는 상임정부위원회에서 당원당규의 최종적 유권 해석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이 당원당규의 유권 해석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적절한 유권 해석 기관은 사무총장이 관할하는 하위기관인 당사무처가 아니라 당무위원회나 상임정부위원회급의 상위 집행기관인 개혁당무위원회 같은 곳에서 당원당규의 유권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 당이 아직 개혁당무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원회는 개혁당무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이나 기타 당무 운영에 관련된 사항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대표나 혹은 사무총장의 허락 없이 어느 곳에 의뢰하여 발표한 그 결과 자료는 원천 무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협의사항에서도 정확하게 적합하게 차라리 묻자라는 것을 최고위원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바로 저희 개혁신당 1주년 된 때인데요. 이것 또한 성장통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더 나아지기 위해 저희가 겪는 이 성장통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지켜봐 주시고 법치주의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저희 개혁신당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실관계를 좀 들어잡아야 될 게 있어서 혹시 좀 다른 건 주십시오. 대표님도 2번 하셨으니까. 지금 대표님 지금 모두 발언이랑 한 번 더 하셨으니까. 네,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토론회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유성호 다른 최고위원님들의 사무총장께서 말씀에 진행해 대해서 주시기 반박을 바라겠습니다. 하셨으니까 저도 잠깐 그러니까 소집 권한에 대해서 개혁 당무위원회가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원당규 나중에 우리 기자님들과 당원들께 공개를 해드릴 텐데 개혁 당무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최고위의 의결이 있거나 으뜸당원 4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하면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하게 되어 있고 만약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을 거부하면 당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강행 규정상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치 개혁 당무위원회가 있어야지만 민주전당대회 내지는 당원 소환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버블성설이고 사실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얘기하시니까 이 보도 발언장에서 이렇게 토론하면 끝도 없고요. 제가 이미 이준석 천하람 의원하고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언론이든 어떤 방식이든 어떤 시기든 어떤 시간대든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줄 테니까 토론하자 했고 그러면 천하람 의원 대신에 이긴 최고위원이 나오든 어쨌든 진실 규명을 토론을 통해서 국민과 당원들한테 제대로 밝힐 기회가 빨리 오기를 저는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모두 발언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요. 예. 여튼 사실관계는 당대표가 얘기했던 것이 맞고요. 변호사들에게도 다 확인한 부분이니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드립니다. 네, 마무리하시고 불공개로 하시죠. 토론은 자, 토론과 별개로 우리 이주영 정책위원장 말씀 들으시죠. 네, 이주영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 분들께서 불편하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당원 소환 요청서를 앞에 두고도 이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저희 당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믿고 함께 해주셨는데 이런 요청서 작성하시게 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저희 부족함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지러운 이때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나선 개혁신당에서 마저 이런 모습 보시게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당직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굳이 잡습니다. 제가 처음 개혁신당에 들어와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신이 나 있다. 신이 나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처음으로 정치에 들어와서 정치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다른 당에 빚도 없고 책임도 없고 추억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개혁신당에서 나고 자란 정치인이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하는 정치란 이런 것이다. 그것을 저의 의정활동으로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원 소환 요청서를 앞에 두고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저를 결심하게 해주었던 저의 당직자 동지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치적으로 저의 훌륭한 동지이고 사적으로는 저의 좋은 친구이자 지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책임질 것입니다. 계속 개혁신당을 위해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자, 비공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협조해 주세요.